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제된 고품격 지식을 지향하는 트라이던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제정세에서 뜨거운 강자인 중국과 이란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Trident Podcast. 한미의 핵심 축을 보통 중국, 러시아, 이란, 브라질, 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왜 중국은 오랜 중동의 핵심 파트너인 이란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고 있지 않는 걸까요? 그 속사정을 깊이 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왜 이란을 외면하는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전략적 불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중국과 이란은 혈맹 아니었나? 왜 중국은 립서비스 하면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중동에서 가장 친한 나라가 이란 아니었어? 라고 말이죠. 사실 중국의 속마음은 전략적 불신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이란을 예전만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은 생각보다 약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의 역량에 대한 실망이죠. 중국은 이란의 실제 경제 역량과 국력에 실망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인구는 10배나 많지만 GDP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90%, 사우디의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의 전문가들이 혀를 차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은 요란하지만 결전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할 당시에도 이란의 보복은 매우 온건하고 미온적이었습니다. 심지어 2025년 12일 전쟁 때는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국에게 미리 통보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중국 내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으로는 매우 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란은 자국이 지원하는 중동의 하마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피습을 당하고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예멘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두 번째는 내부 결함에 대한 불신입니다. 속이 곪아서 터질 체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내부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 지도자와 과학자들을 손쉽게 암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이란 관리들이 이미 세제를 불신하며 언제든 나라를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한 독재와 혼란 속에 있는 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은 정권에 베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요 인물을 쉽게 자주 암살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내부에 이를 정보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중국의 진짜 레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레드라인은 언제쯤, 어느 상황이 되면 이란 일에 직접 개입할까 하는 거죠. 중국이 이란 사태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바로 에너지 안보입니다. 아쉽게도 중국은 이란의 정권 그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체제 불가지론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일단 정권과 체제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석유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중국은 어느 정권이든 상관이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하게 될 유일한 상황은 딱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써 석유 공급망이 붕괴되는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 석유 수입의 절반 이상인 55%가 중동에서 오고 있고 이란은 중국 석유 수입의 약 13%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석유 수입의 절반 이상이 차단돼서 중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는 중국이 더 이상 방관자 입장에 있지 않고 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두 군사 강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공을 받아 파괴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두고 냉철하게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이 이란인들에게는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6년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굳이 이란 편을 들음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망치고 더 큰 것을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지 신뢰도도 낮고 경제 역량도 부족한 이란을 대놓고 편들 바보는 아닌 것이죠. 물론 현 상황이 중국에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에 집중되고 묶여 있는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역에서 중국의 운심폭은 커지고 해관 문제 등에서 중국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처참한 이란 상황 앞에서 차가운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이란의 지도자가 악수하고 포옹하는 사진에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은 이란의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는 정글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트럼프의 미국이 이 진실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무기가 잘 팔린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러한 현실이 좀 슬프고 무섭기는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중동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중동의 평화는 올지, 이 사태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과연 무엇을 얻고 우리에게는 어떤 득과 실이 있을지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상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